우리가 국가대표를 괴롭혔다고? 인천공항에서 LA 국제공항까지 12시간. 윤서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17살 소녀에게 혼자 떠나는 교환학생 생활이란 얼마나 큰 도전인지 부모님도 윤서 본인도 잘 알고 있었죠. 윤서야,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윤서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베버리힐스 인근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세인트 마리 아카데미. 교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윤서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했어요. 키 큰 금발의 학생들 사이에서 윤서의 작은 체구는 더욱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윤서예요. 첫 수업 시간 자기소개를 할 때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서툰 영어 발음 때문에 몇몇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뭐라고? 발음이 너무 어려워. 한 학생이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윤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윤서예요. YOM-SEO. 아, 윤서구나. 한국에서 왔다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윤서는 혼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떠들썩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윤서만 홀로 샌드위치를 조용히 먹고 있었죠. 저기 아시아에 완전 조용하지 않아? 맞아. 영어도 잘 못하는 것 같던데. 전형적인 아시아 너드 같아. 윤서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윤서는 도서관에 갔어요. 조용한 공간에서라도 편안함을 찾고 싶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는데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너 새로 온 한국 애지? 나는 브리트니야. 브리트니는 학교에서 꽤 인기 있는 학생이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 키도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윤서는 고개를 들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서예요. 한국에서는 뭐 했어? 공부만 했을 것 같은데. 브리트니의 말투에는 묘한 조롱의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태권도를 했어요. 윤서가 조용히 대답했죠. 태권도? 아, 그 발차기 하는 거? 브리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별로 인기 없어. 미국에서는 다른 스포츠들이 인기거든. 그날 밤 윤서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함께 태권도 수련을 했던 도장 동료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핸드폰으로 한국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작 윤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여기서도 투명 인간처럼 살 줄은 몰랐네. 윤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고 태권도 실력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았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학교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다른 학생들과 눈이 마주치면 작게 인사를 했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쳐 갔어요. 첫 번째 주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어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문화적 차이 때문이었죠. 세 번째 주 수요일 윤서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어요. 이날을 기점으로 윤서의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쉬는 시간 윤서는 평소처럼 우유 한 팩을 들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부터 우유를 좋아했던 윤서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초콜릿 우유를 마시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런데 그날 운명의 장난인지 복도 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학생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어요. 윤서가 작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하얀 우유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특히 브리트니의 새하얀 운동화에 우유가 흠뻑 묻어버렸어요. 오 마이 갓, 뭐 하는 거야? 브리트니가 소리쳤어요. 순간 복도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몰렸죠. 죄송해요. 윤서는 급하게 사과하며 바닥에 엎드려 우유를 닦으려 했어요. 하지만 브리트니는 팔을 앞으로 뻗어 윤서를 막았습니다. 잠깐, 더 이상 만지지 마. 브리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이 운동화 얼마인 줄 알아? $300야, $300. 주변에 있던 브리트니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제이슨, 메디슨, 클로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이들이었죠. 브리트니, 괜찮아? 제이슨이 물어봤어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이 한국 애가 내 신발을 망쳐놓았어. 브리트니가 윤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때 브리트니가 갑자기 연기라도 하듯 과장된 어조로 말했어요. 오마이갓, 한국에선 우유도 제대로 못 마셔? 아니면 우유 마시는 법을 몰라? 하하하. 순간 복도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윤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어로 제대로 반박할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아, 진짜 웃겨. 우유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네. 클로이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완전 SNS감인데? 야, 사진 찍지 마. 메디슨이 말렸지만 이미 몇 명은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윤서는 급하게 일어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새 운동화 사드릴게요라고 말했지만 브리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너 같은 애가 $300를 어디서 구해?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브리트니의 말에 또다시 웃음이 터졌어요. 그냥 정말 죄송해요. 윤서는 결국 고개만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체육 선생님 미스터 존슨이 상황을 보고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 선생님. 이 학생이 실수로 우유를 쏟았어요. 브리트니가 갑자기 천사 같은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실수인걸요. 윤서, 괜찮니? 미스터 존슨이 윤서에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윤서는 작게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윤서의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가 교실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우유 한 팩이 놓여 있었어요. 쪽지도 함께 있었죠. 우유 마시는 연습하라고 친구들이. 윤서는 조용히 우유를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도 계속 우유가 놓여 있었거든요. 야, 오늘도 우유 선물 받았네? 브리트니가 지나가면서 낄낄거렸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심했어요. 윤서가 식당에 들어가면 우유 걸밀크걸이 왔다. 라고 외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우유를 마시는 흉내를 내며 일부러 흘리는 신용을 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복도에서 윤서가 지나가면 조심해. 우유 폭탄이 온다. 라고 외치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윤서는 점점 학교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윤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실수였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윤서는 한국에 있는 절친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아,
나 여기서 완전 바보 취급받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시차 때문에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윤서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을 버텨야 하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유는 계속 윤서의 책상에 놓여 있었어요. 이제는 브리트니뿐만 아니라 반 전체가 윤서를 우유거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윤서의 조용한 성격은 더욱 내성적으로 변해갔고 수업 시간에도 전혀 발표를 하지 않게 되었죠. 우유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윤서의 별명은 이제 완전히 우유걸로 굳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윤서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랐던 태권도 실력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체육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미스터 존슨이 호루라기를 불며 학생들을 체육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야. 미스터 존슨이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문화체험의 날이니까 태권도를 배워볼 거야. 순간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윤서에게 꽂혔어요. 브리트니가 비죽 웃으며 말했죠. 오, 완벽하네. 우유걸한테 직접 배우는 거야? 하하. 설마 진짜 할 줄 알겠어? 제이슨이 끼어들었어요. 미스터 존슨이 커다란 상자를 가져왔어요. 안에는 하얀 도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자, 모두 도복으로 갈아입어. 오늘은 태권도의 기본 동작들을 익혀볼 거야. 윤서는 도복을 받아들고 라커룸으로 향했어요. 하얀 도복을 손에 쥐는 순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물밀듯 떠올랐습니다. 도장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대회에서 쌓아온 실력들. 라커룸에서 브리트니와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윤서가 진짜 태권도 할 줄 안대? 클로이가 물어봤어요. 설마 저런 소심한 애가 뭘 할 줄 알겠어? 그냥 흉내만 낼 거야. 브리트니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완전 재미있겠다. 우유거리 태권도 하는 거 보는 거잖아. 메디슨이 킥킥거렸어요. 윤서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조용히 도복을 입었어요. 도복을 입는 순간 뭔가 달라지는 기분이었죠.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체육관으로 나온 학생들은 모두 어색한 모습이었어요. 도복이 제대로 맞지 않거나 띠를 제대로 매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윤서만은 달랐어요. 도복이 완벽하게 맞았고 띠도 정확한 방법으로 매어 있었어요. 오, 윤서는 확실히 익숙해 보이네. 미스터 존슨이 감탄했어요. 그럼요, 저기 한국에서 몇 년 했거든요. 브리트니가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아마 수준이 다를걸요? 미스터 존슨이 기본 자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준비 자세부터 시작해보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다른 학생들은 어색하게 따라했지만 윤서의 자세는 완벽했어요. 마치 교과서에서 나온 것처럼 정확했죠. 이제 기본 발차기를 배워보자. 앞차기부터. 미스터 존슨이 시범을 보이려는데 동작이 엉성했어요. 그때 윤서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보여드릴까요? 체육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브리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진짜로? 라고 중얼거렸죠. 너 진짜 할 줄은 알아? 제이슨이 도발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면 그냥 TV에서 본 거 흉내만 낼 거야?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매트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 윤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소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날카롭고 집중된 시선이었어요. 시작하세요. 윤서가 단 한마디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체육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뭔가 다른 에너지가 공간을 감쌌죠.
윤서는 천천히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발의 위치, 손의 각도, 몸의 중심,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칼날 같았죠. 야, 뭔가 다른데? 클로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브리트니도 조금 긴장한 기색이 보였어요. 그냥 자세만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미스터 존슨은 달랐어요. 오랜 체육교사 경험으로 윤서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거든요. 자, 모두 주목해. 윤서가 기본 동작을 보여줄 거야.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발을 들어 올렸죠. 무릎의 각도, 발목의 각도, 상체의 균형. 모든 것이 교과서 그 자체였어요. 와, 누군가 작게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윤서가 본격적으로 발차기를 시작하자 체육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거든요. 휘익. 윤서의 발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어요.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각 동작마다 완벽한 폼과 속도를 보여줬죠. 저게 진짜야? 메디슨이 입을 벌린 채 물어봤어요. 브리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소 무시하던 우유거리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모두 조용히 집중해서 보라고 미스터 존슨이 소리쳤어요. 사실 미스터 존슨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윤서의 실력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윤서는 마지막으로 높은 발차기를 선보였어요. 발끝이 머리 위까지 올라가는 완벽한 동작이었죠. 그리고 나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체육관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터져나온 건 놀라움의 탄성이었죠. 와, 대박. 진짜 프로 같은데?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브리트니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괴롭혀온 상대가 이런 실력자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체육관의 정적을 깬 것은 미스터 존슨의 박수 소리였어요. 윤서, 정말 대단하다. 혹시 몇 년이나 배웠니? 미스터 존슨이 흥미진진하게 물어봤어요. 9년 정도요. 윤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국가대표 후보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9년? 브리트니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진짜로? 그때 제이슨이 나섰어요. 브리트니의 남자친구이자 학교 미식축구팀 주장인 제이슨은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 폼은 좋아 보이는데 실전은 어떨까? 제이슨이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혹시 스파링 한번 해볼래? 순간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긴장한 기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제이슨, 그건 미스터 존슨이 말리려 했지만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오,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미스터 존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가벼운 접촉만 하는 거야. 알겠지? 물론이죠. 윤서가 대답했어요. 제이슨은 키가 180cm가 넘는 거구였어요. 윤서와 비교하면 체격 차이가 엄청났죠. 브리트니가 제이슨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자기야, 너무 세게 하지 마. 그래도 여자애잖아. 걱정 마, 살살할게. 제이슨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이 매트 중앙에 섰어요. 체격 차이가 너무 확연해서 누가 봐도 승부가 뻔해 보였죠. 시작. 미스터 존슨이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제이슨이 먼저 움직였어요. 미식축구에서 단련된 몸으로 윤서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윤서의 몸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제이슨이 당황했어요.
분명히 윤서가 있던 자리였는데 허공을 감쌌거든요. 윤서는 이미 제이슨의 옆으로 빠져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볍게 제이슨의 등을 손바닥으로 밀었죠. 으악! 제이슨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와, 어떻게 한 거야? 클로이가 소리쳤어요. 제이슨이 다시 자세를 잡고 윤서를 향해 달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죠. 하지만 윤서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했어요. 제이슨이 주먹을 뻗는 순간 윤서가 몸을 낮추며 돌려차기 자세를 취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죠. 휘잉. 윤서의 발이 허공을 가르며 제이슨의 머리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이슨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을 정도로 아슬아슬했죠. 으악! 제이슨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만약 윤서가 진짜로 맞췄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스톱? 미스터 존슨이 급하게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죠. 국가대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브리트니가 되물었어요. 국가대표 아니야? 저 정도 실력이면. 한 학생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잠깐 검색해 볼게. 윤서는 조용히 제이슨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으세요? 제이슨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윤서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제이슨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소리쳤어요. 찾았다. 윤서,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였어. 뭐? 브리트니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어요. 여기 봐. 작년에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 진짜야?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도복을 입고 메달을 목에 건 윤서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죠. 대박! 진짜 국가대표였어. 우리가 국가대표를 괴롭혔다고? 완전 미안하다, 윤서야.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윤서를 우유거리라고 놀리던 학생들이 모두 경이로운 시선으로 윤서를 바라봤죠. 브리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윤서야. 브리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나, 미안해. 진짜 몰랐어. 윤서는 여전히 조용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클로이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미스터 존슨이 다가와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윤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윤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가 이런 실력자인 줄 알았다면. 제이슨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실력이 있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서의 말에 모든 학생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날 체육 시간이 끝나고 윤서는 라커룸에서 도복을 벗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제 달라질까? 라커룸 밖에서는 학생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대박이었어. 윤서 완전 멋있었어.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윤서는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진짜 미소를 지은 거였죠. 그날 오후 윤서의 책상에는 우유 대신 다른 것들이 놓여 있었어요. 사과 편지들이었죠. 그리고 태권도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적은 쪽지들도 있었어요. 윤서의 태권도 실력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학교 내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윤서야, 큰일 났어.
브리트니가 급하게 윤서에게 달려왔어요. 요즘 브리트니는 윤서에게 미안한 마음에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윤서가 물어봤어요. 이거 봐. 브리트니가 핸드폰을 윤서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한국 태권도 천재 소녀, 미국을 강타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죠. 어떻게 이런 기사가? 윤서가 당황했어요. 사실 지난주 체육 시간의 영상이 SNS에 퍼졌던 거예요. 누군가 몰래 촬영한 윤서와 제이슨의 스파링 장면이 틱톡에 올라갔고 그게 순식간에 바이럴이 되었거든요. 조회수가 200만 회야. 200만. 클로이가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미스터 존슨이 급하게 교실로 들어왔어요. 윤서, 교장실로 와야겠다. 지금 당장. 교장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상담 교사,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이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죠. 윤서, 이분들은 LA 타임즈 기자님들이야. 교장 선생님이 소개했어요. 내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윤서. 저는 마이클 데이비스 기자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인사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 이야기요? 윤서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한국에서 온 17살 소녀가 미국에서 태권도 실력을 선보인다는 게 큰 화제거든요. 특히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기자가 태블릿을 윤서에게 보여줬어요. 댓글들이 끝없이 달려 있었죠. 이 소녀 정말 대단해. 한국 태권도의 위력을 보여주는군. 저 큰 남학생을 완전히 압도했어. 하지만 그 중에는 악플들도 섞여 있었어요. 동양인들 또 허풍이겠지, 편집된 영상일 거야. 실제로는 별거 아닐 텐데.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게 되었는지, 미국 생활은 어떤지. 기자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윤서는 망설였어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학교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학교 앞에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윤서, 윤서. 기자들이 윤서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미국 학생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올림픽 출전 계획은 있나요? 윤서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미스터 존슨과 몇 명의 선생님들이 윤서를 보호하며 차로 데려갔죠. 그날 밤 윤서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한국의 언론사들까지 연락이 온 거였죠. 윤서야, 너 지금 한국에서도 화제야. 엄마가 화상통화로 말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 엄마, 이거 좀 부담스러워요. 윤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좋은 일 아니야? 내가 잘하는 걸 인정받는 거잖아.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관심이 커질수록 시샘의 눈길도 따라왔거든요. 야, 윤서 완전 유명인 됐네? 새로 전학 온 학생 에밀리가 비꼬는 듯한 톤으로 말했어요. 에밀리는 작년까지 학교 태권도부 주장이었는데 윤서 때문에 관심이 쏠리지 않자 질투심을 느꼈던 거예요. 별거 아닌데 언론에서 너무 과장하는 것 같아.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더 큰 문제는 SNS였어요. 누군가 윤서의 예전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올린 거였어요. 마치 윤서가 미국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영상이었죠. 한국 학생이 미국 동급생을 공격하다. 이런 제목으로 퍼진 영상은 순식간에 수만 번 공유되었어요. 브리트니가 급하게 윤서에게 달려왔어요. 윤서야, 이거 완전 조작된 거야.
우리가 증언해 줄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악성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역시 폭력적이야. 외국 학생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다니. 학교에서 추방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교장실에 불려갔어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윤서, 지금 상황이 심각해.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너를 정학 처분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왔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윤서가 말하려 했지만 교장 선생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나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학교 이사회에서는 당분간 너를 정학 처분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윤서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정학? 나를? 그날 밤 윤서는 혼자 학교 운동장에 나갔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한국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았었는데 여기서는 그 실력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끝나는 걸까? 윤서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에는 한국 친구들과 부모님의 걱정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윤서는 답장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운동장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스터 존슨이었죠. 윤서, 여기 있었구나. 미스터 존슨이 윤서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 힘들지? 미스터 존슨이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윤서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참았어요. 알아, 이런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지. 미스터 존슨이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학교에 갔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학생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가득한 시선, 그리고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윤서야. 브리트니가 달려와 윤서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 어젯밤에 연락했는데 답이 없더라. 괜찮아요. 윤서가 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죠. 첫 번째 시간은 영어 수업이었어요. 윤서가 교실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딱 멈췄어요. 모든 학생들이 윤서를 쳐다봤죠. 좋은 아침이야, 윤서. 영어 선생님 미스 앤더슨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자리에 앉아.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윤서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정학 이야기뿐이었거든요. 정말 정학을 당하게 될까?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쉬는 시간, 윤서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윤서야.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나야, 클로이. 윤서가 문을 열자 클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너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 클로이가 말했어요. 정말 화가 나. 저런 조작된 영상을 만들다니. 누가 만들었을까요? 윤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에밀리 같은데. 클로이가 속삭였어요. 어제 컴퓨터실에서 누군가 편집 프로그램 쓰는 걸 봤거든. 그리고 에밀리가 너한테 질투심이 있다는 거 다들 알잖아. 체육 시간이 되었어요. 윤서는 체육관에 들어가기가 꺼려졌어요. 지난주에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이었거든요. 미스터 존슨이 호루라기를 불며 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늘은 자유활동 시간이야. 각자 원하는 운동을 해. 다른 학생들은 농구나 배구를 하러 갔지만 윤서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윤서야. 미스터 존슨이 다가왔어요. 잠깐 얘기하자. 두 사람은 체육관 한쪽 구석으로 갔어요.
힘들지? 미스터 존슨이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정학당할까요? 그건 내가 막을 거야. 미스터 존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그날의 모든 상황을 봤거든. 하지만 학부모들이 항의한다면서요. 학부모들은 진실을 모르고 있어. 조작된 영상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미스터 존슨이 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 점심시간 윤서는 도서관에 갔어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윤서야? 누군가 속삭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었어요. 이거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던데. 사서 선생님이 작은 봉투 하나를 윤서에게 건넸어요. 봉투에는 윤서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윤서가 봉투를 열어보니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죠. 윤서야,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너의 진짜 실력을 봤어.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너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야. 너는 조용하지만 강한 아이야. 남을 해치려는 마음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는 선량한 아이지. 그런 내가 이런 일로 고통받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파.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끝까지 믿고 지켜줄 거야.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태권도를 연습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어.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야. 내일 방과 후에 체육관에서 만나자.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믿음을 가져, 윤서야. 미스터 존슨. 윤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날 오후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윤서는 체육관으로 향했어요. 미스터 존슨이 이미 와 있었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분이 함께 있었거든요. 윤서야, 이쪽으로 와. 미스터 존슨이 손짓했어요. 윤서, 이분은 김미라 선생님이야.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이 지역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계셔. 김미라 선생님이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서. 한국에서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석 달 정도요. 윤서가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어요. 한국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미스터 존슨에게서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네요. 김미라 선생님이 안타까워했어요. 윤서야, 김 선생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어. 미스터 존슨이 말했어요. 무슨 제안이요? 윤서가 궁금해했어요. 김미라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전교생과 학부모들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진짜 태권도가 무엇인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주는 거죠. 시범이요? 윤서가 놀랐어요. 그래. 조작된 영상이 아닌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미스터 존슨이 덧붙였어요. 그럼 모든 오해가 풀릴 거야. 윤서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김미라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권도는 무력이 아니에요. 정신을 수양하는 무술이죠. 그걸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나도 도와줄게. 미스터 존슨이 말했어요. 학교 측을 설득해서 공식적인 행사로 만들 거야. 윤서는 깊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숨어 있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는 거였죠. 해볼게요. 윤서가 결심을 내렸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래요. 김미라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내가 도와줄게요. 진짜 태권도 정신을 보여줍시다.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사부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사부님, 저예요. 윤서요. 윤서야, 어떻게 지내고 있니? 뉴스 봤는데 힘들겠구나. 사부님, 태권도 시범을 하려고 해요. 제대로 된 태권도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 그게 맞다. 태권도는 남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정신을 수양하는 거란다. 그걸 보여줘라. 전화를 끊고 윤서는 거울 앞에 섰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윤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소심한 모습은 없었죠. 대신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이었어요. 시범 행사가 열리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학교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윤서의 태권도 시범이 가장 뜨거운 화제였어요. 진짜 할 거래? 완전 기대된다. 근데 괜찮을까? 또 문제되는 거 아니야?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특히 에밀리와 그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죠. 뭔가 또 보여주려고 하네.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이번에는 뭘 꾸밀까? 하지만 윤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일 방과 후에 김미라 선생님과 함께 연습했거든요. 김미라 선생님의 도장에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윤서야, 시범은 경기와 달라. 김미라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사람들에게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줘야 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윤서가 물어봤어요. 먼저 태권도의 정신부터 보여줘. 예의, 겸손, 자제력. 이런 것들 말이야. 연습하는 동안 윤서는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한국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동작들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김미라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정말 실력이 대단하네요. 국가대표 후보 출신답게 기본기가 완벽해요. 감사해요, 선생님. 윤서가 인사했어요. 그런데 연습 사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미라 선생님의 도장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실례합니다. 저희는 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했어요. 학교에서 열린 태권도 시범에 대해 문의드리러 왔습니다. 김미라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무슨 문의요? 일부 학부모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까봐 걱정한다고 하네요.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방해하려는 거야? 아, 그리고 이것도.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시범을 할 거면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하네요. 그런데 보험료가. 김미라 선생님이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2,000달러라고요? 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윤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2,000달러는 학생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일부러 방해하려는 거 아닌가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남자는 딱딱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기숙사에서 혼자 고민했어요. 2,000달러를 어떻게 구하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부담스럽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윤서가 사물함을 열어보니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거든요. 안에는 현금과 쪽지가 있었어요. 윤서야, 우리가 모았어. 시범 꼭 해줘. 반 친구들 일동. 윤서는 깜짝 놀랐어요. 돈을 세어보니 300달러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브리트니가 다가왔어요. 윤서야, 우리가 모금 운동을 했어. 모금 운동이요? 응. 내가 시범할 수 있도록 돈을 모은 거야. 클로이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SNS에도 올렸더니 다른 학교 애들도 후원해줬어. 정말요? 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1,500달러 모였어. 메디슨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제이슨이 다가왔어요. 윤서, 나도 돕고 싶어. 나머지 500달러는 내가 낼게. 제이슨, 윤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난번에 너랑 스파링했을 때 정말 놀랐거든. 그런 실력자를 괴롭혔다니 부끄러워. 제이슨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드디어 시범 행사 당일이 되었어요. 체육관에는 전교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언론까지 몰려들었어요. 관중석이 가득 찼죠. 윤서는 탈의실에서 도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얀 도복에 검은 띠를 매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준비됐니? 김미라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해.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날이야. 체육관 문이 열리자 윤서가 나타났어요.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어떤 사람들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브리트니 구역에서는 열렬한 응원이 쏟아졌어요. 윤서, 파이팅! 에밀리와 그 친구들은 팔짱을 끼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마이크를 잡은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 윤서 학생이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모두 정숙하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는 매트 중앙에 섰어요.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윤서입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어요. 예전의 소심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닙니다. 태는 발차기, 권은 주먹, 도는 길을 의미합니다. 즉, 올바른 길을 가는 무술이죠.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윤서의 말에 집중했거든요. 오늘 저는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그 순간 체육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뭔가 신성한 기운이 흘렀죠. 윤서의 첫 번째 동작이 시작되었어요. 품새였죠. 천천하지만 정확한 동작들이 이어졌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우와! 관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이어서 윤서는 발차기 시범을 보였어요. 앞차기, 돌려차기, 뒤차기. 각 동작마다 완벽한 폼과 강력한 파워가 느껴졌죠. 마지막으로 윤서는 나무판 격파를 했어요. 두꺼운 나무판 5장을 한 번에 부수는 모습에 관중석이 술렁였어요. 쾅! 나무판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윤서는 다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브리트니가 일어서며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하나둘씩 모든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죠. 에밀리조차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쳤어요. 윤서의 실력 앞에서는 질투심도 무의미했거든요. 시범이 끝난 후 체육관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윤서를 향한 박수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감동과 존경이 읽혔죠. 윤서, 윤서. 학생들이 윤서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때 한 학부모가 앞으로 나왔어요. 에밀리의 어머니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서를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었어요. 윤서, 정말 미안해요. 에밀리 어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오해했었네요. 이렇게 멋진 아이였는데. 윤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윤서에게 다가와 사과했어요. 조작된 영상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김미라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제 도장으로 오세요. 윤서가 가끔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윤서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당연하지. 이런 실력자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 김미라 선생님이 웃었어요. 시범 행사가 끝나고 며칠 후 윤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를 걸어가면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했고 태권도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어요. 윤서야,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 클로이가 윤서에게 매달렸어요. 나도. 메디슨도 가세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윤서의 테이블 주변이 항상 북적였어요. 더 이상 혼자 앉아있는 윤서는 없었죠. 윤서,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브리트니가 물어봤어요. 김치찌개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꼭 드셔보세요. 윤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주말에 한국 음식점 가자. 클로이가 제안했어요. 제이슨도 태권도에 관심을 보였어요. 윤서, 나도 기본 동작 좀 가르쳐 줄래? 미식 축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물론이죠. 윤서가 기꺼이 대답했어요. 한편 에밀리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질투심은 사라졌지만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들이 부끄러웠거든요. 어느 날 오후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윤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물론이에요. 윤서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학교 정원의 벤치에 앉았어요. 사실 그 영상을 편집한 게 나야. 에밀리가 고백했어요. 정말 미안해. 너무 질투가 나서. 윤서는 놀라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왜 말해주는 거예요? 윤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가 없어서. 너를 보니까 정말 부끄러워.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고마워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정말 용서해줘? 에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윤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이후 에밀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서에게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어요. 윤서의 교환학생 기간도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윤서는 김미라 선생님의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브리트니, 클로이, 메디슨, 그리고 에밀리까지 모두 윤서의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자, 앞차기 할 때는 무릎을 높이 올리세요. 윤서가 시범을 보였어요. 와, 선생님 진짜 멋있어. 한 꼬마가 소리쳤어요. 윤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윤서야, 정말 가르치는 재능이 있네. 김미라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나중에 정말 태권도 사범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윤서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왔어요. 윤서야, 대박 소식이야. 브리트니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윤서가 물어봤어요. UCLA에서 연락이 왔대. 너한테 태권도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브리트니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UCLA요? 윤서가 깜짝 놀랐어요. 응, 너의 시범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하던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입학할 수 있다고. 윤서는 꿈만 같았어요. 미국의 명문대에서 장학금을 준다니.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국에도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졸업식이 다가왔어요. 윤서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죠.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졸업식 날 윤서는 우등상과 특별 공로상을 받았어요. 태권도를 통해
문화 교류에 기여했다는 이유였죠. 윤서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마지막 파티를 했어요. 윤서야, 정말 보고 싶을 거야. 브리트니가 울먹였어요. 저도요. 정말 고마웠어요. 모든 분들께. 윤서도 눈물이 났어요. 약속해. 꼭 연락하고 지내자. 클로이가 말했어요. 당연하죠. 제이슨이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윤서, 너 때문에 태권도에 관심 생겼어. 한국도 가보고 싶어? 정말요? 한국 오면 꼭 연락해요. 윤서가 기뻐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공항에는 많은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윤서야, UCLA 제안은 어떻게 할 거야? 김미라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일단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생각해 볼게요. 윤서가 대답했어요. 어디서든 나답게 살아야 하니까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윤서는 친구들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LA의 풍경이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무서웠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고향이 되어 있었어요. 윤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이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 도착한 윤서를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윤서야, 정말 많이 컸구나. 아버지가 감격했어요. 미국에서 고생 많았지? 어머니가 윤서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윤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윤서는 자신의 방에서 미국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윤서, 잘 도착했어? 브리트니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응, 모두 보고 싶어. 윤서가 웃었어요. 우리도 태권도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 클로이가 발차기 자세를 보여줬어요. 윤서는 깨달았어요. 진짜 우정은 거리나 국경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이에요.